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550만 명입니다. 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전체 빚은 1070조 원입니다. 1인당 1억 9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 중에서 비중이 44만 명입니다. 약 1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자, 자영업자가 지금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게 전체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가게 전체가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한정에서 보더라도 지금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빚 폭탄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쫓겨나서 이제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에서 대출을 이빠이 땡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이 가게가 무너지면 집 대출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가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면 쪽방살이로 갑니다. 가정이 흩어집니다. 같이 모여 살지 못하고 이혼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가정의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들은 딸대로 아르바이트 하러 나서고, 이런 지금 취약차주가 자영업자의 약 14%가 취약차주입니다. 취약차주라는 말은 지금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자를 갚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까 내가 1억 9천만 원씩 빚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빚만 해도, 이자만 해도 5%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야 되잖아요. 대충 계산을 해도. 그러면 장사가 안 되게 되면은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집에 이빠이 아까 만약에 빚을 땡겼다 그러면 거기서 경매에 들어오죠. 또 가게가 안 되면 가게에서 다시 또 내몰리죠.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1년 만에 신용불량자가 29%가 늘었습니다. 아니, 29%가 1년 만에 그렇다니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도입니다. 1년 만에 신용불량자가 29%가 늘었고, 자영업자는 빚 폭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 3달 이상 연체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개인 사업자가 1년 새 30% 가까이, 즉 29%가 늘었습니다. 3달 이상 연체한 사람이 1년 만에 자영업자 중에서 29%가 늘었습니다. 지금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 사업자, 신용불량자 및 신용유의자, 이 사람들이 14만 129명입니다. 여기를 이제 취약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년 전인 2023 말 대비 28.8%가 늘어난 겁니다. 석 달 이상 지금 빚을 안 갚은 거기 때문에, 이자를 안 갚은 거기 때문에, 사실 석 달 이상 안 갚으면요, 이거는 살아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신용불량자 중에서 나이가 많은 고령자가 많습니다. 60세 이상의 이 신용유의자는 무려 47.8%가 폭증했습니다. 50대도 무려 33.3%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장사를 어느 정도 해서 빚을 갚아 나가는데,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6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계상에 내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더 일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는데, 이제 60대 이상 되고 장사는 오랫동안 했지만 노하우는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혁신적으로 뭘 하지도 못하고, 이런 자영업자, 다시 말하면 생계형 자영업자 중에서 한계상의 이런 자영업자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60대 이상 특히 지금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영업자라는 건 뭐냐면 뭐 혼자 하든 아니면 뭐 한두 명 직원 두고 해왔는데, 이제 한계상에 내몰리면 직원은 이제 없는 거고,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무슨 직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집 담보 잡혔던 거 집 경매 넘어가고,
집은 이제 또 잃게 되고 또 60대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 다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30대, 40대는 그래도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뭐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적은데 나이가 먹어서 돈이 없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집을 잃고 가게도 잃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숙자가 되거나 내지는 거리로 나앉게 되거나 또는 뭐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또 뭐 일용직 노동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용직도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건설업이 죽으면서 건설 노동직이 사실상 일용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는 이게 이 빚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조적 부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연쇄적으로 은행도 그렇고 이 자영업자가 또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은행만 빌립니까? 개인한테도 돈을 빌리게 되고 여기저기 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실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빚 폭탄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빚이 너무 많은데 이 금리가 그나마 아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낮은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우리가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건데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살아날 구멍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내지는 정부의 대통령의 어떤 유능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자영업자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뭐 정부도 알긴 알아요. 이재명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푸는 방법으로 포퓰리즘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장을 살린다면서 지금 소비 쿠폰을 갖다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을 뿌리면 일부의 자영업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비 쿠폰 만드는 또 소비 쿠폰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은 코나이 같은 거 도움이 되고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일부는 또 깡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만 소비 쿠폰을 써야 되니까 이게 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의 자영업자들은 이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잠시 반짝할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빚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뭐 이 돈 빌려다가 딴짓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 자영업자가 가지는 한계사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해서 돈 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영업자 중에서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는 벌죠. 여러분들 그거 나가보면 왜 가게 잘 되는 데 있잖아요. 그냥 웅성웅성하고 뭐 붐비고 뭐 그냥 기다려서 밥 먹어야 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한두 개,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개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개 중에 한두 개. 그럼 나머지 8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몰리거든요. 대개 자영업도 요새는 보면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물적, 인적 시설을 잘 갖춰 놓고 번쩍 하면 그런 데는 잘 되는데 이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는 이 자영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자영업이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기업형 자영업은 해도 되는데 생계형 자영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이 또 지금 식당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거기다가 지금 또 자영업 중에서도 지금 제조업 자영업이 있는데 제조업 자영업이 또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이 휘청휘청하고 관세 같은 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제조업 자영업까지 사실상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영업은 전 분야가 다 무너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음식업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약하게 이렇게 되고 제조업 쪽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말이죠. 이제는 제조업 자영업까지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5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70조 원의 빚을 졌고 그 중에서도 지금 1억 9천만 원 정도의 평균 빚입니다. 평균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취약계층은 더 뭐 빚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 중에서 약 40만 명 정도가 지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지금 낙인찍히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소비 쿠폰 준다 그래서 해결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일부 사람들만 덕을 보겠죠. 그래서 소비 쿠폰 정책은 안 됩니다. 그런 정책으로는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550만 명에서 줄고는 있어요.
근데 주는 게 이게 뭐 좋은 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주는 거야. 그럼 망해가지고 줄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비중이. 근데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취직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다 그러지만 그래봤자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됩니다. 더 많은 대기업이 사실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을 더 많이 만들고 기업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게 한 10개, 100개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런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큰 기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탄탄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반기업 정서가 있어요. 반기업 정서. 그래서 기업을 갖다가 아주 그 뭐 멸시하고 또 뭐 싫어하고 뭐 이런 특히 민노총. 그러니까 민노총. 그다음에 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그리고 전교조. 뭐 이런 어떤 좌파 단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크기가 어려웠고 그것이 이제 지금 위기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거 해체해야 됩니다. 이게 전교조 같은 거 당연히 해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정말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노란봉투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민노총을 갖다가 바로 하게 만들고 저것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이 나라를 갖다가 지금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희망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시엽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60대 이상 되시고 이런 분들은 자영업 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를 해가지고서 건질 걸 건지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꾸 거기다 돈을 쏟아받고 빚을 늘리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강시엽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